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양세아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2차 정례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린 제275회 2차 정례회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숏 인터뷰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위원회 돋보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 한 해 인천광역시의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10대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10대 뉴스입니다. 먼저 10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충에 선도적으로 나선 인천시의회 소식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GM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소식이 9위에 올랐고, 인천광역시 주민들의 주권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 소식이 8위에 선정됐습니다. 7위에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홍보 배지 제작 및 배포했던 소식이 올랐고요. 6위에는 지역대학 역량 강화 및 발전에 앞장섰던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정활동 소식이 선정됐습니다. 5위에는 제8대 인천광역시 의회의 조례안 등 발의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차지했고요. 다음은 인천광역시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우수조례 중앙부처기관 표창을 수상했던 소식이 4위에 올랐습니다. 3위에는 인천의 자랑이죠. 올해 3년째 개최되고 있는 인천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이 선정됐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10대 뉴스 2위에는 인천광역시 의원 정책연구단체가 22개 활동을 펼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망의 1위는 인천광역시 의회가 자치분권 선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의회 발전 10대 혁신과제를 선정, 발표했던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의회 10대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1, 2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5일 개회한 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정창규 의원의 신상 발언과 함께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통감하는 문제는 위원들이나 학생, 시민들의 의견이 교육감 입맛에 맞춰 주물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늦게 보고하고 불리한 내용은 누렇게 보고하고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어 윤재상, 이병래, 강원모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농 부산물 소각이 위험성과 대책을 시장과 여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영농 부산물 처리 및 홍보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지역경제 선순환의 저의 요인 중 생산구조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이음카드를 인천 언론의 소통카드로 활용한다면 플랫폼 도구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이디어는 결제할 때마다 보내는 푸시 알람에 지역 뉴스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후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및 교육 시책에 대한 연설과 제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은 그동안 민선 7기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들의 효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함과 동시에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상처와 어려움 또한 치유해야 하는 때입니다. 환경, 복지, 교통, 정주 여건 등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회복과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13조 122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는 4조 7,96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7,67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결손 지원, 심리, 정서 지원,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대비,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우리 교육청 역점 정책에 집중 투자하여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개회한 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박정숙 의원은 영종대교 상부도로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발언하였고, 안병배 의원은 국내 항만 재개발 비교 사찰을 통한 인천 내양 재생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인천의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으며, 박인동 의원은 소남 윤동규 선생 연구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래 의원은 인천관광 미래전략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숏 인터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숏 인터뷰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설교통위원회 올해 주요 현안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5가지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연초부터 진행했던 그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그 군구 및 그 유관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홍보 세일즈 했던 거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그 대중교통 그 민원 문제 해결. 그 세 번째는 이제 인천공항의 그 MRO 단지 그 사업을 유치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조화로운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그 재개발 및 도시재생 문제. 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백령공항이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던 부분들. 네. 이렇게 5가지로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가지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현안 중에 좀 중점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인천 그 공항 경제권에 네. MRO 그 사업을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이제 그 중정비 단지로 그렇게 선정되면서 이게 MRO 그 배후 단지로 지금 현재 그 산업 단지가 변경을 시키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인천이 또 다른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후 단지 그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2021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잖아요. 네. 2021년을 돌아보면서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뒤돌아보신다면 한마디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홍보 세일즈 했던 부분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도시재생 및 또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신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조화로운 도시 만드는 것. 네. 이런 거. 네, 2021년 정말 많은 노력들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뭐 2022년도도 아마 올해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 앞서 질문 첫 번째에서 이제 저한테 던져주셨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용 내용들. 이 부분들이 2022년도에도 인천시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있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또 매진하고 또 매진할 것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난 2년여간 해서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들이 이제 회복 기간으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시 원상 회복되면서 2022년도는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숏 인터뷰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 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입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한방마을 도시재생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국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오는 2024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한방마을은 국내 다문화 마을 첫 뉴딜 사업으로 한방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 및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통합재생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국환 의원은 한방마을 도시재생의 목표가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의 개선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다며 궁극적으로 고려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재생사업으로 거듭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인천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좌담회를 열고 인천의 독립운동 상징물을 세우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광복회 인천지부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좌담회가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방향 모색 및 예산 확보 등 민선 7기 내 상징물 건립을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15일 서구 유일의 섬 세어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세어도항 어촌 뉴딜 300사업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300개 어촌 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을 재생하고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세어도는 지난 2019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번 11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어도항 환경정비, 갯벌어장 진입로 조성,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으로 세어도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게 되며 2022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교통건설국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감사에는 인천시가 매년 오르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에 대한 예산 감독을 강화하고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민경서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버스 노선 개편 시 철도와 연계해 수요층을 분산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용범 의원은 버스 표준 운송 원가 등도 정확하게 분석해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꼼꼼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감사를 마치고 교육장들과 함께 인천 송담초 부근 학생 통학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임지훈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모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교육청, 인천시, 경찰청, 지자체가 힘을 쏟아 모든 통학로 위험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